자, 그러면 이제 3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35페이지 보시면은 제2절에 납세무 확정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세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자,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다. 그래서 무슨 기한이라고 한다? 법정 기한. 이날까지 납세무자가 신고하고, 즉 신고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 관할관청에 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납부할 게 있으면은 납부까지 하시고, 만약에 납부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신고서만 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납세무가 성립이 됐다고 해서 세금 내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지만 내가 취득한 행위가 법률상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낼 수도 있다고요.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일정 금액 빼고 나머지 것만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셨죠? 또 하나는 납세무가 생겼을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하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주도록 돼 있느냐? 결정해 주도록 돼 있다. 그래서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산해서 내는 방식인 신고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계산해 주는 결정 방식이 있다. 아시겠죠? 어찌됐든 신고를 하든 결정을 하든 납세무는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먼저 돼야죠. 성립도 안 됐는데 신고할 것이냐 결정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납세무 성립 시기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세금은 신고를 하고 어떤 세금은 정부에서 결정을 할 것이냐.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은. 왜냐하면 세금 대부분이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뭐 하도록 돼 있느냐면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정부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죠? 여러분들은 채무자고요.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죠. 왜?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자, 채권자의 입장은 항상 어떻느냐?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빨리 받고 싶어요, 늦게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채무자는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모든 걸 맡기고 싶어요? 네가 알아서 계산해서 내. 이렇게 하고 싶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은 누가 계산하는 게 맞아요? 채권자인 정부가 계산하는 게 맞다고요. 그죠? 근데 납세자한테 직접 알아서 내래요. 적게 낼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이라는 이야기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사건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정부에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어제 제가 노원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근거로요? 이 학원 안 오면 노원에 없는 거예요? 노원이 여기 학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모르시죠? 제가 어제 노원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모르시죠? 정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기해달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고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저를 잡아다가 족치고 고문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이야기하겠죠. 실토하겠죠. 안 그러면은 제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가 귀찮다 이거예요. 그럴 거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려다가요. 다 고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CCTV 다 돌려보고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줄게. 네가 그냥 이야기한 대로 믿어줄 테니까 이야기해줘.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뭐냐면 신고제도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인데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에 무엇을 샀는지는 정부에서 안다 모른다? 모를 것이다. 물론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신고서에 적어서. 그러면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줄게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면 믿는 게 나아요? 의심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왜 믿는 게 나아요? 그렇죠. 내가 편하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분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대요. 믿겨요? 어느 날 늦게 들어왔어요. 어느 날 늦게 들어왔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대요. 믿기냐고요. 중요한 건 믿기냐 안 믿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죠? 네. 진짜 네가 공부하고 왔다고? 이러면서 의심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냥 농담식으로 그 이야기는 던질 수는 있어도 의심은 안 할 거예요. 왜?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도서관 어디 갔다 왔어? 해서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서요. 주변 CCTV 다 돌려보고요. 도서관 총무한테요. 이 친구 진짜 여기 와서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그 주변이 자리가 어디냐 이런 거 다 확인할 수는 있죠. 그래서 확인이 돼도 서로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그래서 그냥 믿어줄게. 단 조건은 있습니다. 너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주긴 할 건데 만에 하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할 거면 걸리지 마. 걸리면 진짜 죽여버릴 테니까. 그게 바로 무슨 제도? 신고제도예요. 반대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세금 등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월요일이 무슨 수업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은?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은? 그러니까 민법 시간 때 다음 주 월요일은 민법입니다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왜? 정해졌고 계속 반복되니까. 이러한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죠? 왜? 계속 정해져 있고 반복되고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아무런 행위 없이. 그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부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신고하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행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런 짓을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무슨 이야기 하느냐? 나 어제 뭐 했어? 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 하죠. 그냥 나 집구석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괜히 숨 마시고 앉아 있었어. 이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고 어디를 걸어갔는데 누가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야지만 할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 밖에를 안 나가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는 세금 등은 그 행위를 정부가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 등은요. 내가 할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냥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줘야 된다 이야기죠. 정부는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죠?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자산을 팔 겁니다. 팔면 다른 누군가는 또 자산을 취득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해달라고요? 이야기해달라고요. 그러면 신고를 했으면 장부에 기록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그 장부를 보고 정부는요.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걸 가지고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따로 신고한 적은 없을 거예요. 저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다음 연도 가서 저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다음 연도 가서 또 저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요, 매년? 이 짓거리 안 할 거라고요. 왜? 정부가 알고 있고 변화가 없으면 그냥 정부가 알아서 평가해서 판단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언제 가서 한 번 더 신고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할 때는 언제만 신고하면 되느냐면 재산이 늘어나거나 재산이 줄어들 때만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들 맞죠? 근데 이때는요. 어떤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세금이 총 23개인데 23개 중에서 대부분은 내가 뭔가를 해야 내는 세금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뭘 해야 돼요? 신고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행위 없이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은 몇 개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말고. 그렇죠. 주민세도 있고요. 또 자동차세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도 그냥 자동차가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주민세는요. 아, 살고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민세는 누가 내는지 아세요? 세대주가 내요. 세대주가. 그러니까 세대주라고 기록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 주민세예요. 그러니까 세대원들은 안 내죠. 세대주한테만 나오는 세금이니까. 매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한번 신고하면 되느냐면 세대주가 바뀔 때 한번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매년 나오는 세금이 주민세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또 뭐 자동차세나 주민세 이렇듯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으로서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등은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준다? 결정해 주도록 돼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거나 자주 내더라도 불규칙적으로 내는 세금들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 소득세는 매년 내지만 규칙적으로 내요? 불규칙적으로 내요? 불규칙적이죠. 매년 벌어들인 수입과 매년 쓰는 돈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건 누구만 안다? 본인만 알죠. 본인만.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뭔지 아시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가 일상화가 되고 현금 영수증을 끊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도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여러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드를 결제를 하면 어디에서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현금으로 쓰다 보니까 뭘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을 끊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산으로 기록을 남겨라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뭘 쓰고 돌아다녔는지를. 그래야 정부가 통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통제라는 게 나쁜 의미에서 통제가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통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동선을 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역추적이 가능하니까. 잘못 쓰면은 나쁜 의미의 추적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100% 확신은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도 안 끊고 그냥 현금으로 쓰는 거래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양심껏 이야기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는 딱 2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정부에서 뭐 해준다? 결정해준다. 자, 그럼 보죠.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을 하고 반복해서 내는 세금이다.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신고해야 된다. 정부에서 결정해준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고하셔야죠.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신고한다. 결정해준다. 네, 신고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재산이 있으면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신고한다. 정부가 결정해준다. 그렇죠. 정부가 결정해주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무가 성립하고 신고한다. 정부가 결정해준다. 정부가 결정해주도록 돼 있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면 납세무가 성립하고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에서 결정해준다. 신고하는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거나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전부 다 뭐 하도록 돼 있고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냥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뭐 해준다? 결정해준다. 그래서 성립 시기하고 확정 방법하고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럼 매년 반복하는 세금은 정부에서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외의 나머지 세금들 대부분은 다 뭐 한다?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세금 중에서 유일하게 딱 2개.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어떤 행위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차상 신고 절차는 있어요. 절차는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그동안에 너무 거짓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고를 하더라도 안 믿어줍니다. 안 믿어주고 무조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되 신고된 대로 내긴 내거든요. 근데 무조건 세무조사를 해서 정부가 결정한 거하고 일치할 때만 가능한 거고 정부가 세무조사를 해서 결정한 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한 대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세무조사는 언제 하느냐면 세무조사는 어떤 확실하게 탈세라는 부분에 확인이 탈세라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정확히 없으면 세무조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소득세를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로 소득세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거짓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세무조사가 못 들어와요. 왜냐? 법률상 뭐 하도록 돼 있으니까? 믿도록 돼 있으니까. 그게 신유성실의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믿어라. 그러니까 명백한 근거, 반증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믿어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상속세, 증여세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속재산으로서 금전을 얼마를 받았고 부동산을 얼마를 받았고 뭐는 얼마다라고 하면 다시 금전에 대해서요. 소명하세요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통장 잔액 얼마에 뭐 현금 얼마에 뭐 얼마에 뭐 얼마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망하시기 전에 한 달 전에 1억이라는 돈이 인출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방법은 정부가 모르는 상속재산이 있어야 적게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나을까? 자, 내가 만약에 이제 뭐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사망하신 분 계시죠? 뉴스 못 봤어요? 아까 사망하셨대요. 전두환 전 대통령 아까 향년 90세로 사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세가 되셔서 자연적으로 돌아가신다. 그러면 본인이 나 이때쯤 되면 이제 갈 것 같다. 뭐 올해는 못 넘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할까요? 재산 정리를 아마 할 거예요. 재산 정리를 할 때 자녀들한테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려면 어떤 방법들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그걸 은행에다 안 넣어놓고 뭐예요? 싹 현금화 찾아가지고 금고에 넣어서 마늘밭에 묻어놓겠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장부에 드러나는 것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확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장례 치르고 나서 상속재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융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금융감독원에다가 문의를 하면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지위를 입증을 하시면 그 전산 처리된 은행, 그 다음에 보험사 이 자료 다 떠요. 그 사망하신 분의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들어놓은 보험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떠요. 그 다음에 구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면사무소 이런 데 가서 부동산 조회하면 다 떠요. 이분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장부에 남아있는 것들은 세무서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상속세를 부과를 할 건데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찰은 부과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느냐. 통장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정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빼버린다고요. 그래서 금고에 넣어놔요. 그리고 나 죽을 때 너희들 알아서 가져가. 이걸로 뭐 세금 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나눠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망하시기 전에 2년 이내라든지 뭐 기간이 있어요. 그 이전에 사망하시기 전에 2년 이내에 만약에 현금 인출된 게 있다. 또는 대출 받아놓은 게 있다. 그러면 이 돈 어디에다가 썼느냐. 소명하라고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돈을 이분께서 뭘 하는데 썼다, 뭘 하는데 썼다 하고 소명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여행 가는 경비로 썼다 그러면 정말 여행을 갔는지 그걸 소명을 하셔야 돼요.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마늘밭에 묻어놓은 걸로 봐서 그 재산까지 상속이 된 걸로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그동안에 너무 거짓말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신고 절차는 있어도 처음부터 정부가 뭐 하도록 돼 있다?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결정을 하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다. 단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대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어떤 세금이 있느냐?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요 네 개는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시험지에서 다음 중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은 하고 나오면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요 네 개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한다?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안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무신고라 그래요. 또는 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신고는 했어요. 신고서는 제출을 했어요. 근데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신고해요. 이걸 무슨 신고라고 하느냐면 과소신고라 그래요. 자, 그러면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했다. 잘못 신고한 거죠? 안 걸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걸렸어요. 이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납세자한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는요. 당연히 정부에서 나서서요.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나 또는 경정을 하도록 돼 있죠. 결정이나 경정은 같은 말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경정이 무슨 말이에요? 경정. 고치는 거죠. 고치려면 앞서서 신고된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고한 걸 고쳐서 다시 계산하는 것을 경정. 아예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고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죠. 그걸 결정. 근데 어차피 중요한 것은 그냥 결정이든 경정이든 다 누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고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을 때. 두 번째는요. 원래부터 정부가 결정해 주는 케이스가 있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이 해보세요 라고 기회를 줬는데 안 하면 정부가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당신은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 보셔야 될 게 신고하는 세금 중에서 정부가 결정을 하거나 경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예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요. 적게 신고했을 때죠? 그럼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많이 신고한 거 있죠? 그거 빠졌죠? 왜 빠졌는지 아시겠죠? 많이 내는 것은 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건 손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이 이래요, 법이. 그러니까 세금 누가 많이 내라고 했냐고요. 법은 딱 정해놨어요. 요만큼 내세요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서 요만큼 내고 있어요. 그건 뭐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누가 많이 내라고 했냐고요. 그건 당신이 많이 낸 거잖아요.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정보가 귀찮아서도 그렇지만은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이건 뭐 비공식적이지만은 세금 더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세금 더 거두려고. 그러니까 더 많이 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부는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당신들이 알아서 계산해서 내세요라고만 한 거예요. 누가 많이 내라고 했냐고요. 강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내가 세법을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당신 문제죠. 당신이 알아서 왜 세법을 공부하셨어야죠. 왜 안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여러분들 아마 드라마 중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혹시 아세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해서 그 세종대왕 일대기를 세종대왕 그 한글 창제하는 거 그 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뭐 송중기가 나와가지고 했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다. 한석규가 나왔었구나. 네. 하여간 그때 그 세종대왕하고 그 다음에 이도죠. 세종대왕 원래 이름이 이도였죠. 이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였죠? 그 정도전파 중에 후손이 있어요. 그 둘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내용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쪽은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를 해야 된다. 이쪽은 그걸 왜 만들려고 하느냐. 근데 나중에 둘이 딱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진짜 잡혀가지고 둘이 이제 딱 하는 이야기가 왜 한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하는 말이 그거죠. 아니 국민들의 한자는 너무 어렵고 백성들의 한자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쉽게 글을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근데 이쪽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그건 당신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한글을 알려주고 농사법을 그렇게 작성을 해서 알려주고 모든 것을 당신들이 하게끔 알려준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글자 하나 잘못 써서 만약에 송사를 잘못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거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책임을 안 지고 스스로 책임을 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백성들이 양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책임질 일은 없다. 모든 건 양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글을 만드는 순간 모든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은 백성 스스로가 져야 된다. 그건 나라가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의무교육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갈 건 다 했다고요. 아니 글자 알려줬는데 왜 공부 안 하냐고요. 하라고요. 누가 많이 내라고 한 적 없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내더라도 뭐라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거보다 적게 낸 사람들은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요. 잡아내겠습니다. 지금 그런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우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이 시간에 나와서 세법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 그렇죠. 시험 잘 보려고요. 두 번째 목적은 어디 가서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내지 말라고요.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 그랬어요. 개별적 혜택은 없다 그랬어요. 공통적이고 전체적인 혜택은 있어도 개인적인 혜택은 없다고요. 즉 뭐가 가능하냐면 무임승차가 가능해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 굳이 많이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조금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내라 이야기예요. 그게 세법을 배우는 두 번째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대 신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대 신고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아이고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 안 해준다고요. 여러분들 환급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서 돌려받을 게 있으면 신청을 해야 돌려줘요. 가만히 있으면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시겠나요? 대신 적게 내거나 안 냈으면 정부가 끝까지 계산을 해서 찾아내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달라고 이야기할 때 보내는 서류가 뭐냐면 고지서예요. 고지서. 그래서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 뭘 보내도록 돼 있다? 고지서를 보내도록 돼 있고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징수라고 하느냐면 보통 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납부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요. 보통 징수 방식이 있어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보통 징수하도록 돼 있고요. 앞으로 제가 보통 징수에 의해서 징수합니다라고 하면은 뭘 보내서 징수한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참고로 고지서는 세금에서만 있을까요?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죠. 전기요금도 고지서죠. 수도요금도 고지서예요. 가스요금도 고지서고 카드도 고지서예요. 왜 고지서로 보내는지 아세요? 법적으로 청구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고지서예요. 고지서 외에는 청구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가끔 우편함에 적십자 해비 꽂혀 있죠. 그거 잘 보세요. 절대 고지서라고 안 적혀 있어요. 지로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지. 영수증은 강요를 안 해요.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고지서는요. 법적으로 강요를 해요. 무조건 내라고 강요하는 게 고지서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적십자 회비는 안 내도 별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건 기부금이니까. 근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안 내면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붙죠? 왜? 그게 고지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 말은 일반적으로 징수할 때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라 그래요? 보통 징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원칙은 신고 납부하되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원래는 뭐 했어야 정상인데? 신고 납부를 해야 정상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뭘 보내서 징수하겠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원칙이 보통 징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뭘 보내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이 보통 징수다. 이 말은 처음부터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합니다. 이 말은요. 신고 납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용어 자체를. 자, 그러면은 고지서에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돼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다. 즉 처음부터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고요. 제가 고지서 가지고 다니시라 그랬죠? 말씀 안 드렸어요? 했을 거예요. 올해 재산세 고지서 받으신 거 있죠? 제발 좀 들고 다니세요. 보셔야 돼요, 그거.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면서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고지서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 여러분들 고지서에 뭐가 적혀 있던가요? 안 봐봤어요? 고지서에 뭐 적혀 있었어요? 금액 적혀 있고 또 뭐 기간도 적혀 있고 또 주소도 적혀 있고 여러분들 이름도 적혀 있고요. 안내문도 적혀 있고요. 그죠? 자, 거기에 기간이 나와요. 그 기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납기라 그래요. 납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는 2개 외우셔야 돼요. 하나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할 법정 기한을 하나 외우셔야 되고 앞으로 또 하나는 고지서상 납기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법정 기한을 외우셔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은 뭘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납기를 외우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재산세 고지서상 납기는 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상 납기는 언제입니다. 이렇게 갈 것이고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고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라고요. 그러면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근데 안 내요. 안 내면 지자체나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죠? 그러면 또 보내요.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요. 계속 보내요. 그래도 안 내면 마지막에 가서 최후 통첩장을 보내는데 이게 독촉장이나 최고장이에요.
그래서 독촉장이나 최고장까지 딱 보내면 여기까지는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죠? 그냥 뭔만 보낸 거예요? 종이만 보낸 거죠? 제발 내세요. 내세요. 안 내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내세요. 하고 협박장까지 보냈죠? 그래도 안 내면 어쩔 수 없죠. 진짜 찾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압류죠. 그래서 압류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은 운반을 하고 운반을 했으면 창고 등을 빌려서 보관을 합니다. 운반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빨간 딱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압류 등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 등기를 하죠. 등기 부분을 압류를 하잖아요. 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대신 TV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딱지 붙이죠. 그거 왜 안 가져가는지 아세요? 무거워서요? 이삿짐 센터 불러서 그냥 가져가면 가져갈 수는 있어요. 돈 안 돼서 그래요. 돈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운송비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안 끌고 가요. 차. 예? 그렇죠. 번호판 영치한다 그래요. 번호판. 그러니까 번호판 띄어가잖아요. 그걸 영치라 그래요. 영치. 예. 그러니까 영치금을 내야 돼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가져가는 것은 뭐 고가의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가져가죠. 뭐 금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뭐 시계라든지 뭐 굉장히 비싼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밥통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압류 금지 재산이에요. 밥통은. 만약에 밥통이 3개다 그러면 2개까지는 압류 가능하고 마지막 하나는 압류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최소한의 것은 절대 압류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무원 같은 거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 애들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집행권자니까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병원 같은 경우 압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됩니다. 병원도 그 압류는 돼요. 병원 주사나 병원에 있는 주사바늘이나 약품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하지만 병원 자체는 압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압류를 하면 안 되지만 병원 건물은요.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하고는 상관없는데 여기가. 그래도 안 내면 맨 마지막에 가서는 뭐 하느냐면 매각 절차에 들어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공매라고 하죠. 국가가 매각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공매. 개인이 매각하는 것을 경매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집행 절차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이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도 이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설명할 거냐면 납세무 성립부터 설명을 드릴 거라고요. 취득세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떤 물건을 언제까지 취득을 해야 취득세 납세무가 생기는지, 그래서 성립이 됐다면 신고서에 뭘 적을지, 그리고 신고서를 적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릴 거라고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봐야 될 게 신고 납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의무라 그래요. 의무. 내가 스스로 하는 걸 의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무라는 것은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재가 들어가요. 그때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제재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법을 위반하면 무슨 제재를 받아요? 무슨 처벌을 받냐고요? 법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죠. 잡아가지는 않아요. 그죠? 잡아가는 것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자일 때만. 근데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잡아가지는 않고요.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그게 벌금이나 과태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금이나 과태료 냈을 때 어떨 때 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뭐 했을 때요? 뭘? 그렇죠. 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 내셨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법도 법이죠? 그러면 세법을 위반했으면 역시 법을 위반했으니까 뭘 내야 돼요?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세법은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산세라 그래요. 요거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 맞죠? 제가 세자를 쓰면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명색이 이게 세법이다 보니까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세금을 걷는 거지 세법 외에는 다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이나 중개사법 책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보면 과태료 규정이 다 나와요. 벌금 규정이. 근데 유일하게 세법은 과태료나 벌금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무슨 규정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요. 어차피 세금으로 내든 벌금으로 내든 금전적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세금이 추가된다 그래서 얘를 무슨 세금이라 그래요? 가산세라 그래요. 벌금 대신 내는 세금이라 그래서. 자, 그래서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서 결정 또는 경정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거나 대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애초부터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세금은 가산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여기는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가산세 없이 고지서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고지서 받는 순간부터 나는 의무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고지서 받는 순간부터 나는 채무자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지서 받기 전까지는 누가 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고 내가 스스로 내야죠. 그러니까 의무지만 요때부터는요. 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채무자죠. 정부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죠. 그러면 채무자는 당연히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근데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붙느냐면 이자가 붙어요. 요 이자를 옛날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가산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바꿔서 가산세라고 그냥 통합시켰습니다. 그것도 납부지형 가산세라 그래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도 안 내면은 직접 찾아가서 징수에 들어가죠? 요 직접 찾아가서 징수할 때 요때부터는 무슨 비용이 발생하느냐? 출장비가 발생하죠. 요 전까지는 그냥 뭐만 보냈을 뿐이고 종이만 보냈을 뿐이고 이때부터는 실제예요. 출장비가 발생하죠. 요때 발생하는 비용을 뭐라고 하느냐면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체납처분비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해서 강제징수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좀 앞으로 돌아갈게요. 27페이지 가볼게요. 자, 27페이지에 보시면은 11번 있죠. 제일 아래. 자, 11번에 신고납부라고 나와 있죠. 자, 신고납부는 누가 하는 거다? 납세무자가. 그래서 보시면 신고납부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뭐하고? 신고하고 뭐 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요게 신고납부라고요. 그러면 신고납부랑 비교해야 될 게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14번에요. 보통징수 나와 있죠. 자, 보통징수란 누가? 공무원이 무엇을? 고지서를. 그러니까 보통징수를 설명할 때는 항상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를 뭐해서? 발급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할 때는 뭐가 추가돼서 나오느냐?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15번에 보시면은 가산세 나와 있죠? 가산세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설명할 때는 항상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의무자가 나와야죠. 의무자가. 가산세를 설명할 때는. 보통 징수를 설명할 때는 항상 무슨 글자가 나와야 되고 고지서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라고 되어 있죠. 자, 체납처분비나 강제징수비는 어떤 비용부터 발생해요?
압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운반, 보관, 뭐에 드는 비용? 매각에 드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최고장 발송비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체납처분비나 강제징수비는 무조건 무슨 비용부터 들어간다? 압류부터 해서 매각에서 끝나는 비용. 요때 발생하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나 강제징수비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37페이지로 가볼게요. 36페이지, 35페이지. 자, 35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양가로 4번에 가산세 나와 있죠. 자, 의에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줄 맨 끝에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시겠나요? 자, 그때 다음 장에 넘겨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2번에 가산세의 특징이 있는데요. 니은번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니은번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지방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지방세만 설명을 했지만 국세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자, 보세요. 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죠.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 납세무가 성립이 됐죠. 그죠? 그때 취득세는 어떻게 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신고 납부를 안 해요. 그러면 뭐가 추가돼요?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다시 취득세를 계산을 하죠. 누가? 정부가. 그래서 뭘 보내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추가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하는데, 즉 원래 100만 원을 내면 돼요. 근데 그걸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0만 원이 추가돼서 120만 원의 고지서가 왔네요. 이런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가산세의 역할은 뭐냐면 가산세의 역할은 해당 세금을 늘려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들 벌금이나 과태료가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협박이 목적이에요. 회초리가 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회초리가 때리는 게 목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회초리도 역시 뭐가 목적이에요? 협박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초리는 때리려고 걸어놓은 게 아니라 너가 잘못을 하면 이걸로 맞을 수 있으니까 맞으면 아플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지 마라고 걸어놓는 거죠. 물론 한두 번은 때릴 수는 있을 거예요. 왜?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는 알아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라고 이것도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원래가 뭐가 목적이냐면 이 사람을 협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하면은 얼마에 끝내줄 건데 100만 원에 끝내줄 건데 제대로 신고 안 하니까 20만 원 추가해서 120만 원 부과할 거야. 20만 원 더 내기 싫으면 뭐 제대로 하라고요?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협박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좀 잘못됐죠. 협박이 안 돼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그냥 위반하고 살다가 걸리면요. 그냥 기분 나쁘고 왜 나만 잡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하고 막 서로 성질내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무단횡단 지금까지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보진 않았죠? 해보긴 했죠? 그죠? 무단횡단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낀 적이 있었냐고요? 있어요? 진짜? 왜요 그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까지? 아, 몸이 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그냥 할 거예요. 마음의 부담은 안 느끼고 그냥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걸리면 기분은 나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금전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무단횡단 하다가 걸리면 벌금 5천만 원 이래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에 지각을 하는 한이 있어도요. 절대 무단횡단 안 할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다. 자, 음주운전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 걸리면 무조건 10억 이래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음주운전 안 할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당신들이 이걸 위반을 하게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약속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요.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자 어찌됐든지 간에 가산세도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가 늘어날까요?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가 늘어난다? 그렇죠. 취득세에다가 취득세를 더해야 취득세가 늘어나죠. 짜장면에다가 뭘 더하면 짜장면의 맛이 변하지 않으면서 짜장면의 양이 늘어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맛이 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짜장만 시키면 짜져요. 가만히 놔두면 면이 부는 거고. 그죠? 자, 맛은 변하지 않으면서 짜장면의 양을 늘리고 싶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그릇을 더 시켜서 부으면 돼요. 그러면 짜장면 자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면서 양은 늘어나잖아요. 저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넌센스나 이런 거 없어요. 농담도 할 줄도 모르고 넌센스 퀴즈 이런 것도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만 물어볼 거예요. 아셨나요? 근데 짜장면에다가 짬뽕을 부으면은요, 뭐가 돼요? 짬짜면 아니라니까요. 짬짜면은 그냥 칸 쳐가지고 따로따로 넣는 거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취득세에다가 취득세를 더해야 이 글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만 늘어나요? 양만 늘어나요. 근데 취득세에다가 가산세를 더하면요. 자, 취득세라는 글자에다가 가산세라는 글자를 더하면 이게 무슨 글자냐고요, 이게.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된다고요. 무슨 이야기냐? 취득세에다가는 뭘 더한다? 이렇게 더해지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가산세는 명찰이에요, 명찰. 아셨나요? 나는 여기에 가산되는 세금입니다라고 명찰을 붙여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세금을 가산하느냐? 그 세금을 가산하라고요. 그게 첫 번째 줄 이야기예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그 세목으로 하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세에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취득세라고요. 아셨어요? 등록면허세에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등록면허세라고요. 소득세에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소득세다 이야기라고요. 그 세목으로 하라고요. 다른 세목으로 하지 말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요 앞에 붙는 취득세는 왜 내는 취득세예요? 그러면 요 뒤에 붙는 취득세는 왜 내는 취득세예요? 잘못했으니까. 요건 뭐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내가 취득한 행위가 법률상 50% 감면 대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감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왜? 왜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했으니까 내는 세금이고 그 취득행위에 대해서 감면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얘는 감면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 이야기라. 그게 두 번째 줄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도 너랑 이름이 같으니까 네가 감면되면 나도 감면해줘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름은 같지만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건 취득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감면을 해주지만 얘는 잘못해서 붙이는 세금이기 때문에요. 얘까지 감면해주면 제재 효과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감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가
120만 원에 50% 감면하면 얼마 내야 돼요? 60만 원 내야 되는데 그 120만 원이 순수한 취득세라면 60만 원을 내겠지만 여기에 뭐가 포함된 세금이라면 가산세까지 포함된 세금이라면 50% 얘는 감면해주면 안 된다고요. 그게 두 번째 줄 이야기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제 낼 때 꼭 틀리게 내는 때는 포함한다라고 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하는 세금으로서 그 세목으로 한다. 단 그 세목이 감면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꼭 기억하시라고요. 가산세 문제 나오면 100%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산세가 고지서에 따로 표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산세가 따로 표시가 안 되고 왜? 이 글자 안 했다가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고 나와요. 취득세라고 나오고 여 밑에 가산세라고 이렇게 표시 안 된다고요. 그냥 이 글자 안에서 이렇게만 적어 놓는다고요. 따로 표시되지는 않는다고요. 가산세라는 게 따로 표시되지는 않아요. 왜? 이 글자 안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가산세 종류부터 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